생각을 빚다 초등수학 연구소입니다. 아이 수학 문제집 채점할 때 쉬운 문제인데 오답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을 때가 있죠. 오답인 원인을 살펴보면 정말 몰라서 틀리는 경우보다 단순 덧셈과 뺄셈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는데요. 이때 아이들의 반응은 간단합니다. 나 이거 아는 건데 실수했어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실수가 반복되면 엄마의 입장에서는 가볍게 넘어갈 수는 없는데요. 이러다 고학년 올라가서 이 실수가 다 실력이 되면 어떻게 하지? 서술형 평가에서 계산 실수도 감점이 된다는데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그래서 계산은 빠르지만 실수가 끊이지 않는 아이들의 진짜 원인과 계산 실수가 많은 아이를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지에 대한 솔루션 3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빠른 손과 머리를 가졌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정답률이 반토막인 경우도 있죠. 정답률이 낮은 이유를 살펴보면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잘못 보거나 올린 숫자를 누락하거나 구구단을 엉뚱하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아이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하나를 좀 던지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과연 우리 아이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없어서 계산 실수가 많은 걸까? 아니면 덤벙거려서 대충 푸니까 계산 실수가 많은 걸까? 속도는 빠른데 실수가 많이 나오는 아이에게 사실은 3가지의 치명적인 원인이 숨어 있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실제 원인에서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손이 움직이는 속도와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에 균형이 깨졌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가지의 치명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암산 의존도가 높을수록 기억력의 과부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식을 일일이 적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머릿속으로 가볍게 계산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기억의 용량이 한계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중간 계산 결과를 머릿속에 저장한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가다 보면 과부하가 걸려 중간에 숫자를 까먹거나 왜곡하게 될 수 있는데요. 즉, 머릿속의 기억 용량이 꽉 차서 계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속도가 곧 실력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초등 저학년 때 연산 학습지를 빨리 푸는 습관이 형성된 아이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아이의 뇌 속에 이렇게 각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빨리 푸는 것, 수학을 잘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다 보니 정답을 맞추는 정확성보다는 시간을 단축하는 속도에 더 몰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가 많은 아이에게 엄마가 대응하는 방법 중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한 3가지 사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흔히 대응하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실수가 천천히 집중해서 풀어. 이렇게 추상적인 잔소리를 하는 경우입니다. 엄마 입장에서 분명히 잔소리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이는 이걸 잔소리라고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천천히 풀어야 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실수는 실수를 잡겠다고 연산 문제집의 분량을 2배로 늘리는 건데요. 분량이 늘어나면 아이는 그 많은 양을 또 빨리 끝내기 위해서 더 속도를 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실수가 더욱 고착화되는 순환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3번째는요. 다 풀고 나서 처음부터 다시 검산해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문제를 끝까지 다 푼 아이의 뇌는 이미 굳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 실수한 오류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검산만 할 뿐 시간만 허비하다 실수를 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수가 많은 우리 아이에게 엄마가 집에서 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솔루션 3가지, 오늘의 핵심 3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풀이과정 소리내어 읽기, 즉 음성 가시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건 아이에게 문제 전체를 다 읽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계산을 암산으로 넘어가려는 아이에게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쓰게 해보자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48 더하기 27은 이렇게 입으로 말하며 손으로 써보게 하는 겁니다. 입으로 말을 하고 자신의 귀로 그 소리를 들으면 아이의 생각하는 속도는 자연스럽게 브레이크가 걸리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속도와 정확도의 균형을 잡아주는 음성 브레이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역방향 검산법입니다. 검사를 할 때 문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해봐 라고 하면 아이들은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정답에서 바로 딱 한 단계 거꾸로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는 습관을 갖게 해보는 겁니다. 내가 구한 게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와 맞는 건지, 덧셈인데 뺄셈으로 잘못 계산한 건 아닌 건지, 딱 1에서 2초만 시선을 역방향으로 돌리게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연습장 2분할 정돈법인데요. 아이들이 문제 풀 때 대부분 문제의 여백에 쓰다가 보니 숫자를 잘못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장을 반으로 접어 세로로 줄을 맞춰 쓰게 해주면 시각적 질서도 잡히게 되고 주의력 부족으로 인한 연산 실수도 80%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엄마의 최고의 전략 3가지. 자, 첫 번째, 한 줄만 소리내서 써보자고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역방향 1초 체크해보기. 세 번째, 연습장 반으로 접어 시각적 질서 잡아주기입니다. 수학은 100m 단거리 경주는 아닙니다. 오히려 멀리 바라보고 걸어가는 긴 탐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풀이 과정을 정돈하는 경험을 한 아이는 고학년이 되어서 응용 심화 문제를 만나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덜렁거리는 걸 지적하기보다 차근차근 정확해지는 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겁니다. 비처럼 빠른 머리도 분명 좋지만 차근차근 써 내려가는 아이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생각을 빚다 초등수학연구소는 엄마들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